다 잘 오셨어요. 자, 오늘은 오해기로 시작해서 마음 챙김, 자기연민 명상에서 오해기인데, 오해기의 이제 주제는 제목이 깊이 있는 삶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 가치를 모르고 살거든요.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이거를 오늘 그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가 이론적으로 앞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핵심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핵심적으로 잘 다스리느냐는 부분을 설명할게요. 핵심 가치의 의미는 삶에서 자신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핵심 가치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해서 나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 김 선생은 핵심 가치를 찾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잘 알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에 맞게 살도록 항상 그 가치에 따라서 현실을 잘 다루고 나를 잘 돕기 하는 게 핵심 가치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핵심 가치가 나를 잘 돕는다는 것은 자기 연민을 잘한다는 거죠. 연민의 포인트는 고통에서 벗어나자예요. 자기 연민은 나의 고통에서 행복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연민이 잘 된다는 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이제 이번에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매 순간 일어나는 핵심 가치라든가 자기 연민이라든가 마음 챙김으로 명상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처음에 오면은 1회기, 2회기 때까지 그 이론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적금에 했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론을 설명을 하고, 이론이 딱 되면 명상 멘트가 나면 자기가 그걸 찾아서 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오늘은 자기가 핵심 가치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소리가 이렇게 잡았나요? 똑똑 소리 안 나요? 네. 그 소리가 명확히 잘 들려요? 네. 네. 알았어요. 자, 그래서 깊이 있는 삶에 대한 핵심 가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핵심 가치에 달려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고통이라는 데 빠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만일 내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야. 나는 부모가 되겠다는 건 아기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출산하는 건 힘들어서 나는 엄마를 못하겠어. 그런 거예요. 핵심 가치는 내가 아기를 낳아서 잘 이렇게 행복해야지 했는데 그 뒤에 오는 고통이 뭐야? 출산할 때 아기 놓을 때 아프죠? 힘들죠? 핵심 가치를 지금 설명하는데 핵심 가치에서는 반드시 뒤에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 가치가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난 행복하고 싶어.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데 대해서 내가 괴롭힘에 따라가면은 핵심 가치를 유지를 못하겠죠. 이제 그런 고통이 뒤따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만일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출산에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나는 출산을 아기를 놓겠다. 부모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핵심 가치가 두 개로 나눠지죠. 여러분 다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되는 게 핵심 가치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런데 아기 낳아서 핵심 가치라는 거 분명히 정해졌다면 출산하는 고통이나 유아교육의 고통은
핵심 가치가 더 큰 기준이니까 이거는 고통을 그냥 따라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아기는 낳았어. 아기는 또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막 원망하거나 아니면 아기 키울 때 힘들면 원망하면 자기의 전체적인 핵심 가치 이 부분. 내가 좋은 직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고통이 따를까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역시 열심히 공부하려면 어때요? 힘들잖아.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 가치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명확히 아시라는 거죠. 아, 만일 내가 자유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자유 시간이 가치가 있다면 실칙은 축복이죠. 자, 내가 이번에 뭐 휴직을 좀 했어. 좀 쉬어야지. 그러면 쉬는데 핵심 가치가 있으면 실직,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쉬기는 쉽고 휴직은 안 하고 싶어. 그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자기 핵심의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둔다면 다른 반대 극부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자기 연민, 마음 챙김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핵심 가치가 내가 그냥 편안히 쉬고 싶어는 휴직은 축복인데 나는 내 가족을 잘 부양해야 된다는 핵심 가치가 있으면 갑자기 실직이 오면 또 이건 재앙이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끼면 이제 삶에서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24시간 살아가고 앞으로 나 38년 살 거거든. 38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면 고통에서 많이 그러니까 고통에 벗어나는 건 연민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 연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핵심 깊이 있는 삶의 핵심 가치 오늘 주제는 깊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깊이 있다는 건 좀 숙고하고 좀 사유하고 좀 나름대로 어떤 성숙된 생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 가치,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존재 가치 이러잖아요. 그죠?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주된 뭔가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핵심 가치는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핵심 가치가 돈을 버는 데 있어. 돈을 버는데 핵심 가치에 돈 버는 거하고 목표에 돈 버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 돈 똑같이 버는데.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돈을 그래요. 목적으로 두는 것보다. 응, 응. 그러니까 돈의 목적이 되면은 지치겠죠, 그죠? 돈 벌어야 돼. 그런데 가치를 돈을 벌어서 나도 우리 가족도 부양하는데 한다면 즐거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와 가치는 달린데 우리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별로 안 하고 산답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핵심 가치를 알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성취하는 것이고 핵심 가치는 우리의 목표가 성취된 후에 우리 인생에서 한 방향이 잘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자, 목표는 똑같이 목표가 성취되는데 목표는 목표의 성취면 끝. 근데 핵심 가치는 성취 이후에 우리한테 오는 인생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값어치, 가치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목적이고 핵심 가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목적만 해가 가는 거예요. 자, 목적은 어느 지점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가면은 또 일어나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지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목적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 가느냐 아니면 가치에 의해서 가느냐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목표가 뭐냐? 나는 잘 사는 게 목표야. 잘 사는 게 목표인데 잘 산다는 건 어떻게 어떤 가치로 사느냐는 틀리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잘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해서 적금을 해서 뭐 나름대로 뭐 집도 하고 뭐도 계획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목표는 뭔가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목표는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핵심 가치는 우리의 값어치가 뭔가 하는 뜻이 틀리는 거예요. 자, 실전에 가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지금은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썼는데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목표와 핵심 가치 똑같이 방향을 잘 살아가는데 그 부분이 아주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표는 우리에 의해서 정해지고 핵심 가치는 발견한다. 자, 목표는 우리에 의해서 그게 정하는 거야. 내가 50살이 되면 뭐 돈을 얼마 벌어야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목표예요. 아니면은 50살이 되면 내가 지점장이 될 거야. 뭐 사장이 될 거야. 아니면 뭐 내가 35살에 가장으로 승진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러는데 핵심 가치는 내가 그 목표를 갖고 가면서 그걸 발견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구나.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나도 같이 고통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의 키워드는 첫째 자비로워야 되고 두 번째 너그러워야 되고 세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 네 번째는 충실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명상을 할 때 여러분의 자비가 있느냐 너그러움이 있느냐 정직하냐 충실하냐 용기가 있느냐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명상 멘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가치 명상을 찾아갈 건데 내가 내 핵심 가치 내가 살아가는데 진짜 자비롭게 사느냐 너그럽게 사느냐 정직했느냐 충실했느냐 또는 용기가 있었느냐 내가 여러분 한 예로 뭐 부부관계라고 얘기합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 배우자한테 상처를 받는데 참지 뭐 하는 거는 자비일까요? 뭘까요? 응? 참자. 자기가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용기 있고 정직해야 돼. 나는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드는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 상대가 난 하기 싫어하는 거는 상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배우자가 그렇게는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하죠. 그럼 거기 그 다음에 마음을 닫아버리죠. 마음 닫게 하잖아요. 그죠? 닫기면 이게 평생 어떻게 여기 골병 쥐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할 때 진실하고 친절하고 정의롭고 자비스럽다면 나는 그거 못하겠어. 이렇게 한다면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져야 돼.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헤어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참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에서는 반드시
용기 있고 진실하고 자비로워야 된다. 이게 심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명상을 하는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 가치의 키워드는 자비고, 그 다음에 너그러움이고, 용기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용기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토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핵심 가치가 다 틀려요. 그죠? 핵심 가치가 한 명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핵심 가치를 발견할까에 대해서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온 핵심 가치, 삶에 대해서 동기부여로 인해서 핵심 가치를 하나 찾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과 외적의 장애를 탐색해야 돼. 내적 탐색은 뭐냐면 내적의 장애는 내가 참고 있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아니면 내가 말하면은 손해볼 거야. 내가 말하면은 자존심이 상해. 이래서 우리는 핵심 가치를 찾지 않고 내적의 장애를 심우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 마음이 아닌 바깥이잖아요. 제일 모든 거는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특히 제일 상처 주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가까운. 저 먼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투지 않아요. 그죠? 내 부하직원이나 옆 동료나 윗사람 이렇게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상처를 준다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죠. 내가 상처를 받았어. 다른 데서 받았는데 상대한테 내적인 아니 외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그런가. 내가 안 당하려고. 가끔씩 그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헤어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왜 헤어지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봐 빨리 헤어질 거예요. 내가 먼저 손든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장애를 일어나는데 그걸 탐색하라는 거죠. 자, 수연생님이 하는 분별의 프로그램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언어만 바꾸고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 내적이나 외적으로 하더라도 아니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숙달되고 하면 여러분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어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언어가 뭐 가족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 안에 나의 내적과 외적의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여기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다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고통하지 않으면 상담하러 안 와. 뭐 때문에 와?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해줄 수 있는 거는 내 내적에 외적에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연민이 우리에게 어떤 핵심 가치를 갖다 주냐면 첫째 우리가 계속 이 명상의 제목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고소통에 빠져 있는데 고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핵심 가치의 키워드는 자기 연민이 잘 되면 핵심 가치는 저절로 일어나. 목표에 가지 않고 핵심 가치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자기 연민이다. 그래서 자기 연민을 자 이제 여러분들이 펜이랑 이런 노트랑 다 가지고 있죠? 네. 핵심 가치를 찾는 부분을 하는데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중간에 핵심이 생각했던 거 써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목마르면 물 마셔요. 자, 지금부터 핵심 가치 명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 과정이에요. 자, 지금부터 펜과 노트를 준비하고 핵심 가치를 찾는 명상을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의 눈으로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살짝 웃어 봅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의 몸을 느껴봅니다. 이 몸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면서 수년간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 가까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지금부터 살아온 세월들을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깊은 만족, 기쁨, 흡족함을 주었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었는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된 핵심 가치들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다시 한번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들이 삶의 의미를 어느 만큼 만족을 했는지 그 삶에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 핵심 가치를 잘 정리됐다면 여러분 눈을 뜨시고 그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것을 다 썼다면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에 따라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적어볼 건데,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았다고 느끼는 방식이나 핵심 가치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내용들을 적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핵심 가치를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그 방향으로 살지 않았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까는 핵심 가치를 결정했어요. 근데 핵심 가치를 결정해 놓고 보니까 내가 그대로 살았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지만 너무 바빠서 이를테면 내가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핵심 가치가 나는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할 거야. 나는 뭐 연극을 볼 거야. 내가 어떤 힐링을 하기 위해서 내 핵심 가치에서 일은 하지만 내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이제 즐기거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행복하게 키워줄 거야. 그런데 내가 행복하게 키워준다는 목적보다는 아이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해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를 균형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핵심 가치들이 있다면 이 실습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 작업을 특별히 중요한 어떤 가지를 선택해서 명상 속에서 여러분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하면 풀어서 여러분들 그거 음소거 풀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난 이해가 잘 안 갔어.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자, 어려운 분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간 분. 저는 핵심 가치를 찾을 때 네. 처음에 인정이라는 거를 핵심 가치로 떠올랐어요. 인정.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네, 네. 근데 이게 네. 핵심 가치인지 목표인지 약간 헷갈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핵심 가치는 내 안에 있는 건데 인정은 외부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핵심 가치를 찾을 수가 네, 없어요. 그럼 이건 목표인 거죠? 네네. 근데 그 네. 목표도 그런 말하기 좀 한데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라는 건 욕구잖아요. 그죠? 욕심이에요. 결론적으로 욕구는 욕심이죠. 네.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보는 거 자기 연민이 포인트인데 자기 연민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연민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결론적으로 행복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내적으로 해결해야지 외부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끄달려 지금까지 살았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의 포인트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 내가 열심히 하고 진실로 하면 그 사람이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고마운 거는 내가 기쁨으로 가질 수 있는데 안 해줬을 때 고통을 가지면 안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핵심 가치가 다른 걸로 바꾼다면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그거랑 헷갈렸던 게 인정과 행복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 네. 핵심 가치는 내가 충실히 자비롭게 너그럽게 충실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사는데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찾아야 되지. 그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면 힘이 들어지겠죠. 그럼 핵심 가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핵심 가치. 이해가 갔어요? 다른 네. 분들도? 그럼 바뀌어졌죠. 네. 그러면 내가 있는 그대로 열심히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거는 용기 있게 이거는 잘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했었을 때는 내가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핵심 가치를 찾는 것은 자기 연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 그러면 자기가 핵심 가치 찾아는 단어만 한 번씩 얘기를 해보죠. 자, 최영임 쌤은 핵심 가치가 뭐예요? 저는 가족의 행복이요. 가족의 행복? 네. 가족의 행복하려면은 그 뒤에 내가 어떤 불편함을 내가 불편함은 제가 희생을 하면서 다른 그 가족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거기서 얘기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다 소통 공감대. 가족의 행복은 내가 핵심 가치 있어요. 아까 얘기가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는 건 내가 핵심 가치야. 근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감수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네. 가족의 행복이 핵심 가치일 수 있어요. 근데 네. 가족들이 힘들게 했었을 때 내가 그들을 탓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는 온전한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자비가 들어가야 되고 너그러움, 정직함, 충실하고 용기 있어야 돼. 내가 행복 때문에 무조건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이거는 진정한 가족을 구성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못 해줬을 때는 못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아이들 학교를 위해서 자기가 너무 희생해서 나중에 집착이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핵심 가치가 분명해지면 그 이후에 오는 고통은 없어요. 자, 또 누가? 손영쌤은 핵심 가치 뭘 했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헷갈렸는데요. 음. 가깝게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신랑이고요. 그리고 가족. 나는 그래, 너도. 가족. 그리고 저는 이제 요번에 사고로 인해서 저한테 또 신경을 써준 그 몇 분들, 그분들도 가족보다는 가족 같은 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에 모두 키워드는 내 거다.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핵심 가치를 갖는데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힘듦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나는 내가 누군가 나를 잘해줬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그 다음으로 조금 미루고 내 인생이 내가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아까 가족이라 그랬는데 내가 가족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데 내가 행복하다면 그건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최양임 쌤처럼 내가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그 행복 속에 내가 들어가면 행복한데 그 가족이라는 핵심 가치를 두고 목표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목표를 두면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끌고 가야 돼. 나는 이혼도 하면 안 되고 내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면 안 되고 이런데 목표로 가면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죠? 핵심 가치 의미를 여러분 하나하나 왜냐면 평소 때 우리가 잘 안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적으로 우리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 선영쌤은 지금 현재 본인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핵심 가치는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과 자비롭게 잘 살아야지 한다며 그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이번에 뭐 고통해갖고 누가 줬다는 건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죠. 그게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면 안 돼. 네. 이해해요? 네. 어려워? 자, 솔바른 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핵심 가치를 생각하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네, 베풀면서 살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까지 살면서 그 방향에 혹시 잘못 살았나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너무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았고 나도 내 가족도 생각지 않았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걸 절제한다고 하나 그런 힘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핵심 가치가 그 단어에 가 있으면 자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포인트는 나예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 아파야 옆에 사람들이 자비롭고 너그럽고 뭐 정직해지고 가족을 잘 돌봐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게 자기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게 생길 것 같아. 반대급부로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원망이 가겠죠. 원망이 가는 생은 자기 인생에서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원한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거죠. 나 고통뿐만 아니라 상대를 또 고통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핵심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의 오늘의 핵심 가치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핵심 가치는 예를 들어서 스님은 전반적으로 핵심 가치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도 못해, 사랑도 못해, 딴 사람한테 베풀지도 못해. 그런데 내가 내 핵심 가치가 없으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뭘로 돌아? 내가 아파 누워있으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한 번 찾아오더니 말았어. 응?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네? 이러면 어떻게? 증오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막 힘들게 키워놔서 며느리가 생기거나 사위가 생기면 가운데 서잖아요. 그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꼰듯이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잘 자기 영린과 자기 돌봄을 잘 하면서 다른 사람들 베풀고 자비롭게 그다음 너그럽게 용기 있게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 가치 이해 갔어요? 자, 박영애 쌤. 박영애. 자, 이해 안 갔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할까? 양승태 쌤. 핵심 가치를 뭘로 정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님 얘기 들으면서도 아직 지금 핵심의 가치 뜻을 좀 이해를 좀 못하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저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 이제 가족들을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뭐 아침에 이제 아이들 뭐 이제 뭐 하나라도 먹을 거라도 챙긴다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챙기고 하지만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뭐 이제 아이들하고 어쨌든 출근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먹을 걸 뭐 챙기면서도 출근할 때는 또 아이들 뭐 소몰이 하듯이 애들 우르르 데리고 나가고 이게 또 저녁에 또 와서 또 저녁 또 나름대로 또 아이들 뭐 저녁 챙긴다고 저는 하는데 아이들 맛있게 먹긴 먹지만 저는 또 이제 챙기고 나면 나는 또 너무 힘들어서 이게 처져 있고 약간 이런 생활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에서 이제 정말 나를 못 챙기는 그런 생활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챙기고 가족을 하는 거는 핵심 가치 속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면에서 내가 고통에 빠지는 거는 핵심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랑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그게 없으면 또 결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이면에 오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내가 나 자신한테 자비롭게 고통 없이 그걸 소화를 하느냐. 못했을 때는 용기가 있어라. 어떻게? 얘들아 오늘은 내가 밥을 못 해주니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쉬지도 않고 지쳐 있으면서 밥을 하면서 투덜거리는 건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저기 가서 좀 치워. 그럼 어디 가족들이 뭐 핵심 가치가 행복이라는 가정의 행복인데 그 말에 10번 잘해줬던 거 나는 상처받아. 엄마 또 화났다 우리 피하자 이러는 거예요. 화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좀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그럼 남편도 힘들어. 그럼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뭐 탕수육 시켜 먹자 할 정도를 여유를 갖는데 거기에는 또 갈등이 생기죠. 이거 하면 이달에 적금을 못 넣는데 지출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몸이라는 거는 감정이 기분에 따라서 금방 아팠다 금방 안 아팠다요. 그죠? 그럼 내가 아이들을 내가 좀 피곤하긴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즐겁게 해야지. 그래 얘들 잘 먹자. 이러면 나도 잘 먹고 하면 되는데 그 감정에 의한 부분을 우리가 잘 조율을 하는 게 핵심 가치예요. 어떤 특정한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떻게 자기 연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연민이 되려면 마음 챙김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화가 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야 돼. 왜 화났지?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그럼 나한테 자기 연민을 해주는 거야. 야, 양승정, 너 진짜 힘드니? 그럼 애들한테 얘기할까? 아니면 아빠한테 얘기할까? 이렇게 물어봐. 근데 찰나간에 얘가 아니야 해보자. 그러면 얘가 몸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랑 대면을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 근데 아까 우리 신민교 선생이 인정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인정받기 때문에 엄마 고마워 여보 힘들었어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괴로우면은 얘기를 하는 거지. 진실되게 내가 지금 오늘 저녁밥 못 하겠어. 이러면 애들 다 컸단 말이야. 깐난쟁이 때는 우유를 먹여줘도 애한테 우유 먹이를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면 애들 다 컸거든. 그럼 내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자유자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가치가 가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그 가족을 끌어나가느냐 핵심 가치. 네. 자, 옆에 또 이건 주세요. 네. 저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에서 네. 여행하기, 맛있는 음식 많이 먹기, 네. 아프지 말기로 행복 가치를, 핵심 가치를 정해봤거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네. 사진 보내놔 놓고 얼굴을 말을 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딴 생각이 들어서. 자, 핵심 가치.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해서 여행 많이 하기, 맛있는 음식 많이 먹기, 아프지 말기. 너무 많이 했나요? 아니요. 근데 많이 했는 것보다는 핵심 가치가 결론적으로는 네.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행을 많이 하면은 즐거워요? 네네. 그럼 여행을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쓰면 괜찮아요? 그래서 스님 그거에 이 반대급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고 살으면서 이게 고통이 좀 왔는데 그게 예전에 욕구,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욕구인데 네. 그 욕구 속에서 내가 여행하고 싶으면 꼭 여행 뭐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내가 용기가 있었나? 그렇죠. 네. 내가 정직했나? 내가 충실하나? 그게 부족했던. 그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진짜 이제 핵심, 그러니까 명상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자기 식대로 버링이 일어나.
명상은 해결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스님이 이제 여러분 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럼 내가 핵심 가치가 뭐지?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자, 주영희 쌤 핵심 가치는? 저는 가족과 같이 즐겁게 살자. 그건데 제가 이거를 저는 나누기를 2020년 10월 9일 이전에는 제가 용기도 못 냈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너그러움도 없었고 충실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2020년 10월 10일부터는 제가 용기도 내고 10월 10일. 아 좋은 날이네. 날로 정해요. 기념일로. 네, 그래서 용기도 내고 충실하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정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수업이 저는 제 감정이 정말 따끈따끈한 지금 그 순간 최고의 순간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계속 했잖아요. 자기한테 정직해라고. 우리는 자기를 정직하지 않고 가면 쓴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근데 그 핵심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연결해 보는 거. 이거 내가 진짜 자비롭게 하느냐, 뒤에는 조건이 붙지 않느냐 이러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못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거 데이터 이거는 내가 일어나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뉴얼에 집어넣기를 하는 게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내가 해줬잖아. 해줬는데 뭐 때문에 해줬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해줬는데 니도 해줘야지. 이렇게 이런 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진실했나 조건이 붙었나냐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손꼽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키워드를 항상 적어놓고 이제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 또 수연생 김수연. 저의 핵심 가치는 웰빙이에요. 웰빙.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누군가를 위해서도 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 연민으로 보는 저의 가치는 웰빙이고 근데 제가 지금은 이걸 지키는데 예전에 저는 저한테 자비롭지를 않았어요. 저한테 너그럽지도 않았고 왜냐면 저를 막 이렇게 몰아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막 몰아치는 잘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기준으로 두니까 제가 저한테 되게 너그럽지 않고 저를 몰아치는 삶을 사니까 제가 되게 어떤 때는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저한테 자비를 주지 않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제가 이거 발견하고서는 자기 연민이 생겼다는 게 뭐냐면 제가 저를 보듬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느라고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제가 저한테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자기 연민이었구나 라는 게 제가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핵심 가치는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다 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 이선임 쌤은 핵심 가치가 뭐예요? 이선임 쌤.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어. 쏘고. 이 선생님 못 풀어? 오케이. 아니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도 안 지금 들렸어요. 들리세요? 네네. 지금 들리세요? 네. 데이터 소진으로 해서 영상이 너무 끊겨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핵심 가치를 못 찾았어요. 오케이. 네, 알았어요. 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김시연 쌤. 김시연. 쏘고. 말하기 힘들어요? 해봐요. 네. 김수연. 네. 저도 저 자신한테 네. 너그럽지도 않았고 진짜 네. 저도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저도 그래요.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이걸 지금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근데 정신없이 살고 저를 몰아치고 이렇게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알아차렸어요. 예. 그러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서 핵심 가치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한마디씩 했는 게 다시 내한테 좋게 저장이 돼요. 말 안 하고 여기 있으면 절대로 얘가 다시 수정이 안 돼. 됐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 오승현 쌤. 오승현. 저는 그 핵심 가치를 요즘에는 이제 좀 매 순간 행복했으면 해가지고 약간 네. 매 순간 행복하자로 정했고 목표는 네. 그러니까 벌어진 불행도 그 받아들이고 네. 지금을 항상 긍정적으로 그 생각하자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행복하면은 고통이 그러니까 행복하자 했는데 외부에 오는 부분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행복으로 감싸면 고통이 해결이 되죠. 그럼 그게 자기 연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 포인트 하나 했어요. 긍정적으로 하자. 핵심 가치 아주 잘 찾아서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자기 거를 만들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임봉규쌤. 봉규쌤. 듣고 있어요? 봉규쌤 지금 회식 중이시랍니다. 아, 네, 알겠어요. 신민교쌤은 핵심 감지 아까 해서 다시 혹시 수정이 됐나요? 네, 저는 인정받- 행복이요. 행복요? 네, 행복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계속 수정했던 게 다른 분은 뭐 네. 가족의 행복 이렇게 했는데 네. 내가 행복해야지 내 가족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주체는 내가 행복하자. 그게 제가 찾고 있는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웰빙이 잘 살자거든. 잘 사는 거는 행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살려면 어떻게? 음식을 웰빙으로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 안 쳤는 거 이런 거 먹자.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잘 살자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가치는 다 정리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핵심 가치를 찾아가는 실제 명상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를 찾는 키워드는 자기 연민이 돕는다. 자기 연민은 무슨 뜻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자. 고통이 오는 것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그는 고통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냥 바라본다. 있을 수 있는 거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이별을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가치에 따라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극복하기 힘든 장애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연민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눈을 이제 감고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할게요. 그동안에 자, 편안히 호흡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를 따라 찾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핵심 가치에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멘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극복하기 힘든 장애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자기 연민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면 그런 힘듦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줄 수 있는지 자신에게 살펴봅니다.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모든 인간 존재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라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나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심 가치를 결정을 했는데 그 핵심 가치가 여러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핵심 가치를 인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장애를 혹시 알아차렸는지, 내가 핵심 가치를 하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내가 그걸 잘 하려, 내적으로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외적으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핵심 가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을 혹시 느끼고 확인했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상으로 내 핵심 가치를 찾으면서 여러분한테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친절과 연민을 가져오는 것인지,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핵심 가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가 가능한지 느껴봅니다. 자, 편안히 눈을 뜹니다. 자, 요 대목에서 오익이 핵심 가치 찾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핵심 가치가 변경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 노트 혹시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에서 오늘의 핵심 가치가 내일의 성장에서 다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록이 쭉 남아서 이때는 이게 핵심 가치가 타인의 중심이었다면 내 안으로 자꾸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가치에 인해서 핵심 가치는 내가 정했는데 그대로 못 따라 살았다면 그 못 따라 살았는 데에서 내가 어떤 장애를 입었는지 또는 그 장애로 인해서 내한테 친절하지 않고 연민을 주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하는 내용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좀 힘들죠. 이제 딱 1시간 됐어요. 자, 힘들면 어깨 이렇게 쭉 펴보세요. 5분, 10분 정도 쉬면 어떨까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게. 네. 그래, 10분 쉬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물도 마시고 10분 쉬고요.
앉아서 그냥 하고 싶은 분들은 앉아 있고요. 화장실 하고 뭐 갔다 오고 싶으면 혹시나 중간에 그걸 했는데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나는 이거를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영애 씨 해보세요. 저는 나는 핵심 가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거. 지금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네, 지금 너무 만족해서 이제 지금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이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해서 자기가 핵심 가치를 설정하면 물론 핵심 가치가 성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뭐 결혼하는 게 핵심 가치야. 그럼 결혼을 했어. 그럼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럼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고 가족을 어떻게 해야지 그 속에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핵심 가치가 결정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핵심 가치의 기본 틀이 뭐가 있어야 된다?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비는 자자는 사랑하고 비는 고통이 있는 것을 같이 어우르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는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좋은데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고통받잖아요. 자비는 고통과 행복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게 자비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비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비는 고통도 따르고 행복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뒷면처럼 여기가 고통이라면 여기 행복인데 얘가 항상 이렇게 있지 않아.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고통이 왔구나. 행복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고통과 행복이 분리를 해버리면 고통 오면 막 밀쳐버려. 그럼 힘들죠. 그런데 한 예로 이 얘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줄 때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남편이 돈 안 벌어주면 어떡해? 꼴보기 싫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아프거나 슬프고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선홍문 결혼할 때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함께 한다고 서약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결혼식 날 이거 받고는 끝. 그 다음 날부터 괴로움을 주면 안 되죠. 돈이 없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해도 모두 그걸 한다고 했으면 그거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 가치예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막 내가 우리 가족을 잘 챙겨야지 이런 거는 그 뒤에 목적이 있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줘.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최영임 쌤 그렇게 하다가 핵심 가치 윤경희 쌤 잘 왔어요. 핵심 가치의 어떤 변화나 다른 사람 듣고는 어떤 걸 생각해 봤어요? 저는 변화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명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행복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할 때 제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게 아이들이 행복했을 때였는데 그게 항상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제 기준을 계속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작 아이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나 때문에 아이들은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상하면서. 그래요.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죠?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그럼 남편이 아프거나 실직을 하거나 남편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삶이라는 거 없잖아. 내가 나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음에서 남편이 괴로울 때 내가 연민을 줄 수 있고 타자에 대한 연민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이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주지만 슬플 때도 기뻐해 줘야 돼. 견디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인데 내 아이가 힘들고 이러면 내가 짜증나는 거야. 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아. 성적이 떨어지면 막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아이 성적이 엄마의 성적이라며요. 그래서 나는 꼴찌하는 걸 도저히 난 볼 수가 없어. 아이고 꼴찌하면은 그 아이가 잘 하도록. 근데 어떤 집 아이들은 꼴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등수로 매긴다면 반드시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아이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만 하니까 그래서 네가 뭐 정말로 다른 아이가 뛰어나고 네가 게을러 아니면은 진짜 머리가 공부머리 따로 있어요. 암기머리야. 공부하고 지혜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부분이 집중이 좀 떨어져. 그렇지만 다른 걸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찾아나가는 거죠. 자, 핵심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오늘 제목에는 핵심 가치에서 항상 어떤 상황이 생기면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핵심 가치일 수 있어요. 오늘 핵심 가치는 내 안에 화내지 않아야지. 핵심 가치 되는 거예요. 화 안 내면 내가 지적을 하고 보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화나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잖아.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나 뭐 누구나 이러면 내가 내 핵심 가치. 핵심 가치는 내가 그것을 내가 화나는 이 마음을 안 가져야 되겠어 하면 그런데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연민이 되죠. 자기 연민이 되잖아요. 자기 연민이 행복하니까 내가 자기 연민이 되면은 어떻게 우리 가족도 나 이외에 모두 타자예요. 남편도 타자고 자식도 타자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자에 대한 연민이 생겨. 저 사람 뭔가 불편하나 보다. 아이가 오늘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 보다. 오늘 공부가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타자에 대한 연민이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목표가 어떻게? 가족 행복이죠. 가족 행복 속에서 이러면 안 돼 하는 게 있으면 가족 행복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행복이라는 단어만 갖는 거죠. 가족 행복해야 돼. 내 핵심 가치가 가족 행복이야. 행복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둔 것이 그 이면에 있는 진짜의 핵심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불안한 감정을 많이 사라졌는데 네. 남이 아니라 본인의 행복도 네. 본인의 감정의 상대적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불행이라는 것도 필요한가요? 행복과 불행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행복도 받아들이고 불행도 받아들여야 돼.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행복이야. 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고통이라고 아는 것, 그게 마음챙김이에요. 마음챙김에서 이게 고통이구나, 아야 아프다, 자기 연민에 일회기 때 했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아야 아프다, 힘들다, 이게 고통이다, 이게 고통이구나를 아는 것이 마음챙김이고, 마음챙김을 딱 해보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챙김은 그걸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뒤에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건 행복은 항상 웃고 막 맛있고 나한테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어야 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행복과 불행과 고통과 이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쪽에는 등 위구나. 여기는 매끈매끈한데 여기는 거칠거칠해. 거칠하는 것을 내가 고통이라 하면 거칠한 것도 만져야 되고 매끈한 것도 만질 수 있는 준비의 마음이 행복을 갖춰 있는 마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다는 느낌보다도 여기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좋게 생각하자 약간 이런 그건 아니에요. 겉에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을 하나요? 그거는 잘못 생각해요. 긍정이라는 거는 아이고 저런 일이 일어났어. 해피지. 그거는 긍정 아니에요. 긍정은 내가 이거 아프구나 하는 아는 것이 긍정이지 이 아픈데 안 아파 하는 거는 긍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아프다고 내가 해피해버리는 거 아픈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프구나 아픈 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게 통증을 가라앉도록 내가 여기 막 내가 대추 따라가가 여기 가시가 찔려갖고 여기 있는 아팠어요. 아까 누가 치료해줬는데 이게 고통인데 이게 아프다고 계속 하는데 이거를 아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아프다는 걸 알면서 참고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아파 이런 거는 긍정 안 아파 여기는 곰고 있는데 안 아파 이런 거 같은 거지. 이 아픈 걸 그대로 직면에 가져와가지고 여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플 때 바늘로 아까 찔러서 아팠어. 찔려서 아파갖고 계속 있는데 안 아파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예. 아주 미세한 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고 가야 그런데 우리는 둥푹둥푹 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미세하게 정말 종이보다 더 가까운 찰나간의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금방.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무 토막 자르듯이 둥둑둥둑 잘라놨어. 그러니까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니다 보니까 아이고 어째 되겠지. 해결되겠지. 이거는 해피지. 긍정을 하는 거. 이 문제가 내가 어떤 걸 들고 있는데 무거우면 무겁다. 그런데 무거운데 무거워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무거우면 어떡하지? 내려놓자. 근데 여기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5발자국을 걸어가서 끙끙거리 갖다 내려놓자 할 때 편안한 마음이 행복이에요. 근데 들고 있는데 나는 아이고 그냥 딴 사람도 다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행복 아니에요. 자 가면서 이제 계속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저런 생각 우리 할 겨를이 없어. 아침 일어나면 밥하고 회사 가고 회사 가서 결제하고 돈 벌고 또 집에 가고 애 밥 해주고 아우 지쳤다.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도 몰라. 진짜 맛있는 것도 몰라. 그냥 때 되면 그냥 빨리빨리 씹어서 그냥 먹고 빨리빨리 학교 가자. 애들 막 보내자. 유치원 보내고 나 출근해야 돼. 이러면.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여러분 마음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많이 보여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현미경으로 물건이나 사물이나 감각이나 느낌이나 상황을 다 보면서 내 생각하고 상대 생각하고 비춰보는 부분이 돼. 자 이제 핵심가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다 왔죠? 자, 핵심 가치를 했으면은 원을 세워야 돼. 여러분들 핵심 가치를 그래서 소원을 세우는 게 지금 단막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가족 행복해야 되고 뭐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핵심 가치를 여러분 다시 정하면서 거기 핵심 가치의 원, 내가 이거는 꼭 지켜보리라. 하루 지킬 수도 있고 한 달 지킬 수도 이게 다 지키고 나면 또 성장하겠죠. 다른 걸 이렇게 해나가는데 소원은 이렇게 우리가 큰 것을 소원이라 그러고 소원은 뭔가 가까이 이루어지는 걸 소원이라 그러죠. 그죠? 크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소원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를테면 소원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만족, 좌절, 불안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는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만족이나 좌절이나 불안이 이런 것도 내한테 일어나는데 내 핵심 가치 중에 이것을 내가 자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 게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게 나의 핵심 가치라면 지금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불만족, 불안, 이런 좌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 핵심 가치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핵심 가치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과 불안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오는데 내 핵심 가치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건강하고 내가 우리 가족과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생겼다고 이 부분이 불행하면 그거는 핵심 가치가 아닌가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불안이나 고통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힘내자. 지금 우리가 수입도 줄어졌고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근데 그 핵심 가치는 가족의 행복 살자. 서로가 서로를 자비로서 너그럽게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마음 챙김 알아차려봐라. 우리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사람들과 뭐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핵심 가치를 상기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불만족이나 불안이나 좌절이나 이래 됐을 때도 우리는 핵심 가치를 들고 있는지 조금 전에 행복이라 그래서 웰빙이라 그래서 가족하고 잘 살겠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내가 들고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은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삶을 정박시키는 거예요. 소원은 우리의 한 패턴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 원가족들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친가에 원가족 살았는데 내가 핵가족으로 해서 또 가족 구성원이 이루어졌는데 내 핵심 가치는 정박, 뿌리를 내려야 돼. 근데 또 있으면 안 돼. 내가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겠다 그러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상담 공부를 하니까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로 수행을 통해서 정박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게인데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정박을 해야 돼. 닷을 내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예요. 자, 주영의 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다시 자기의 정박을 하겠다는 거잖아.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기 핵심 가치를 그렇게 정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회기에 자해 문구도 쭉 했는데 다음에 돌아올 때 하고 선생님 임병구 쌤이 손 들고 있는데요. 발표하시고. 그래요? 네. 화면 내내 안 보이는데? 참가자 클릭하면 쭈루룩 이름이 뜨고요. 임봉규 쌤이 손 들고 있어요. 참가자를 클릭하면 이름이 다 떠요. 파란색 네, 손바닥 파란색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이름 발언하겠다고 옆에. 손 드는 거거든요. 이름 그렇게 딱.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안 보였어. 임봉규 쌤. 네. 들어오셨어요? 네. 어디까지 들었어요? 제가 8시 16분, 17분? 그때서부터 듣고 오다가 네.
오늘 있었던 얘기 하려고 손 들었어요. 네네, 예, 네, 좋아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네. 사실 술 먹고 대리운전하고 왔걸랑요. 네. 근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네. 여자분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한 20분, 40분, 그때 40분 된가? 이제 핵심 가치에서 갑자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냐고, 뭐 듣고 있냐고, 이거 틀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거를 듣고 싶었걸랑요. 근데 말을 걸어오니까 네. 또 이제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님이 이런 강의를 하신다. 그랬더니 어디시냐 그랬더니 장원 있더니 장원 자동차학원 저기라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네.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거기 언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핵심 가치가 지금 이 강의 듣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강의 들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시키니까 나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지나니까 또 거기 또 스님한테 찾아가 보고 좋다라니까 또 말을 걸어준 게 또 고마운 것 같고 이게 왔다리 갔다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핵심 가치에서 저는 제 개인의 핵심 가치로 생각을 했었걸랑요. 네네. 근데 이제 개인의 핵심 가치는 나 뭐 정의냐 정직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말을 거는 바람에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제 그 순간 이런 강의를 듣고 있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보는데 또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삶이 어떤 방향이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또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전에는 싫었는데 또 이게 상황이 스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양면성이 있다. 항상 좋고 그름은 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실전에 와 닿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랬어요? 손 들으면 또 이런 게 되는가도 한번 시험도 해봤고. 그랬어요. 나는 그게 여러분들 잘 봐놓으세요. 알겠어요. 아니 뭐 안 되면 기회가 안 되면 많은 거고 그랬었는데 손 들으니까 손바닥 표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 자기 이제 뭐 차례가 오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죠. 잘했어요. 고마워요. 내 얘기 해줘서. 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경험인데 선생님 얘기하고 딱 맞는 거 내 입장에서는 딱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자,